자, 오늘은 우리가 김선우 시인의 단단한 고요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김선우 시인의 시를 자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선 시인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보통은 이제 김선우 시인의 시는요,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신의 방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외에는 사실 많이 실려 있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근래에는 깨끗한 식사라고 해서 또 가끔 기출됐던 작품이 있고, 이 단단한 고요도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가끔 모고 기출에서 출제가 되거나 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데서 한 번씩 소개가 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금방 말했던 깨끗한 식사나 단단한 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선이 참신해요. 그래서 사실 그 신의 방이라는 것도 이제 그 제주도의 전통 화장실을 소재로 쓴 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어떤 일상적인 소재에서 참신한 발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를 쓰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우 시인에게 가장 많이 붙어있는 어떤 이런 좀 꼬리표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떤 태그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생태주의 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김선우 시인이나 김기택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이 좀 붙어 있을 수 있다. 어떤 생태계의 순환이나 섭리에 대한 시를 쓰기도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작품은 단단한 고요라는 제목이 잘려 있지만 사실 이 글의 시적 어떤 소재는요. 제재라고 하죠. 도토리묵이에요. 도토리묵. 도토리묵을 소재로 어떤 시를 썼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열심히 읽어볼게요. 시가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데 우리 친구들은 이러면 좀 어려워하죠. 자, 봅시다.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갈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핫아주는 소리라고 여러분 보면요. 이 소리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자, 거의 모든 문장의 끝부분이 소리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청각적 심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주로 청각적 심상을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소리 끝나면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율도 만들어지고 어떤 이 반복점에서 우리는 강조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자, 그럼 과연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봤더니요. 처음에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 알이 얼굴을 부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잎사귀에 도토리 열매가 달려있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토리가 나무에 달려있을 당시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도토리가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라고 하는 것 보니까 도토리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늦갈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여긴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이제 도토리 열매를 말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어떤 도토리 열매를 햇볕에 말리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열매 같은 것들이 수분이 있으면 썩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리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쵸? 자, 이어서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을 동당거리는 소리.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이 도토리가 맷돌에 갈릴 때를 말하는 거죠. 그쵸? 맷돌에 도토리 열매를 갈아서 이제 가루로 만드는 장면이고요.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리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다 가루로 이렇게 잘 갈리고 있는 장면이겠죠. 자, 그러다가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인사를 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가루를 물에다가 풀고 불에다가 쑤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도토리 묵을 우리 묵을 쏜다고 하잖아요. 그쵸? 묵을 쑤는 일, 쏠 때. 뭔가 말이 이상하죠? 쏠 때.
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라고 해서 도토리 묵이 이제 식을 때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좀만 더 체크할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면요. 여기 이렇게 음성 상징어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보이죠? 후두둑, 그쵸? 자,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은 사그락사그락도 있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성 상징어고요. 좀 더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지금 1연의 내용이 뭔가라고 봤더니 굉장히 특이하죠. 1연 내내 얘기하는 게 도토리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묵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이렇게 길게 소리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음식은 미각적으로 표현하기 마련인데 청각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은 음식하면 우리는 미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니까요. 그래서 청각적으로 이렇게 구체하고 있다라는 점 되게 특이하고요. 이연에서는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라고 해서 딱 묵이 완성된 거 한 줄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연이에요. 그쵸? 도토리묵의 완성이 됐음을 이 연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죠. 자, 마지막 3연입니다.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그쵸 여러분? 모든 소리 뭐 말하는 거야? 우리 위에서 봤던 모든 소리를 말하는 거겠죠. 즉 나무에 달려있을 때부터 지금 묵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틀러간 뒤에 비로 생겨난 저 고요, 뭘 말하는 거야? 저 도토리 묵을 말하는 거죠. 그쵸?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을 이렇게 어떤 수식어, 즉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는 관형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형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이하죠. 왜냐하면 문장이 안 끝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시적인 여운이 형성되죠. 보통 우리가 문장의 종결 형태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은 느낌을 주니까 시적인 여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들은 웬만하면은 거의 다 명사 형태로 종결되고 있죠. 그쵸? 대부분의 문장은 명사형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죠. 이런 것도 여러분 대부분의 문장에서 여운이 형성된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여운도 형성되지만 좀 더 주목되는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뭔가를 읽으면 문장 형태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럴 땐 좀 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문장의 변형이 생기면은 좀 더 그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운도 형성되지만 좀 더 집중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또 좀 더 보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그 묵을 딱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딱 종결을 찍으니까 이 부분에서 시상이 집약된다 이런 말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가 약간 좀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도토리 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개성적이고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도토리 묵이 만들어지는 과정 에 대한 어떤 참신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의적이죠. 자, 전반적으로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고 있다라는 특징 같은 거 쌤이 밑에서 정리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형 종결, 그 다음 유사한 구조 반복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다. 그리고 아까 쌤이 말했던 거 음식은 보통 미각으로 표현하기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청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꼭 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질문할 건 없는지